자, 대진고 1 2024 내신 설명회 담당을 맡은 이진용 강사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사례로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법, 그 이후에는 학원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를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KT 중고등학생 분당지점에서 온라인 멘토링을 한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중학교,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전임 강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분당관에서 전임 교사로 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래 보시면은 살짝 뭔가 멘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학생 모두를 고려하는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교육적인 기반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처음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어떤 학생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등에 해서 이제 학생이기 전에 사람으로 먼저 대우하고요. 그 이후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학업의 성취가 보여져야 합니다. 학원은 보통 그게 되고 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표현 가능한 학업 성취가 존재하게끔 하는 게 저희 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과 학생 모두 다 고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강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분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출 경향입니다. 이 분당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 출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과서 본문에 그래서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끌고 와서 기존 작품과 비교하거나 혹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작품을 단독으로 그냥 보기 지문이나 지문으로 출제를 하는 등 외부 작품 출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시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 갈래에서 나온 외부 작품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 이런 작품들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고1 모의고사에 흔히 보이고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난이도 배분을 했다. 그러니까 고2나 혹은 고3이 봐야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작품을 가져서 한 게 아니라 고1 수준의 작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외부 작품 기출을 낸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파트입니다. 보통 1학기 중명고사에는 의문 변도, 의문의 체계라는 문법 파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법 파트 난이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외부 작품에 많은 공을 들이타신지 문법 파트의 난이도는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 지문의 길이나 문제에서 생겨날 조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평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3 문법 아닙니다. 고1 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그 다음에 이거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출 경향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 작품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 비상, 박연을 쓰는 이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소단원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각각의 갈래에 대한 개념을 배워요. 서정갈래, 흔히 시, 초서, 그 다음에 서사갈래, 흔히 소설, 그 다음에 극갈래, 흔히 시나리오나 수고, 마지막 교술갈래, 흔히 수필, 이렇게 네 가지 각기 다른 장르에 대한 개념과 서술 방법, 특징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다 체크해서 갈래별, 장르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 가져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을 연계해도, 견주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개념을 먼저 탄탄하게, 그래서 본문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탄탄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 감상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부 작품에 대한 출제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지문에 대한 즉독 즉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능력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문학 감상 능력을 뭐한다? 개념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문헌 지식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법의 수준의 난이도가 평이하다 할지라도 중상 문법과 고위 문법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또한 중3, 중2 때 배웠던 문법 개념이 고위 문법에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중등 개념에 배웠던 문법 개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도 당황하지 않아고요. 서술형의 조건이 많았어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문법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책. 그래서 어떻게 내신을 대비해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교과서 작품의 이해를 꽉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작품이 연결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문제를 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문헌 개념도 탑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작품이 연계돼도 외부 작품을 직독직기로 바로 수능처럼 감상을 하면서 맛있다 문제를 쳐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개념을 산출하는 문제를 연습해야 합니다. 앞서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다 잡았다 하더라도 이 개념을 문제에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개념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필요하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능과 같은 기출 문제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본문 내용만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능과 같은 이 기출문제, 변형 문제도 한번 계속 풀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적용과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누적 복습 커리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누적 복습 커리, 저의 그 프로그램은 총 4스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키워드 학습입니다. 저는 단원별 기본 개념부터 이전에 배웠던 혹은 이전에 작품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 개념까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되었던 개념까지 모두 반영을 해서 수업 교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학습 활동하고 목표 활동에 대한 세부 설명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뭐가 된다? 문제로 변환되어서 시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설명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미니 테스트로 통해서 수업의 끝부분에서 학생이 수업에 대해서 잘 들었는지 이해했는지에 대한 개념 점검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미니 테스트는 일반적인 미니 테스트랑 조금 결이 달라요. 기본의 기주 이전에 다른 학원에서 볼 수 있었던 미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체크하는 정도지만 저는 기출 개념까지 한꺼번에 빈칸으로 물어보고요. 또한 미니 테스트에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학생이 많이 못 맞췄네 하는 경우에는 제가 뭐 한다?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이 미니 테스트를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몇몇 다른 학원들은 틀린 문제를 알려주나 저는 틀린 개수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히 답을 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깔끔하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확실히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다른 답을 바꿀 수 있는지까지 뭐 할 수 있다?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키워드 학습을 통한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구조도를 통한 복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재의 복습을 위한 그 구조도란 일종의 요점 정리 본인만의 한 판을 만들 수 있는 여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늦어도 자정까지는 개념 구조도를 저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말이죠. 그래서 제출한 구조도에 대한 뭐가 이루어진다? 1대1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클리닉을 통한 개별학습입니다. 자, 수업이 이루어졌어. 그 다음날 구조를 통해서 복습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뭐가 이루어진다? 평일에 클리닉을 통한 개별학습으로 한 번 더 개념을 확실하게 복습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빈값을 통해서 개념을 먼저 꺼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통한 복습을 통해서 개념을 모두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까지 뭐한다?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빈칸 학習도 잘 못 넣었어. 그 다음에 문제도 잘 못 풀었어. 하는 게 뭐가 들어간다? 개념 구조도 작성. 본인만의 개념 구조도 정리를 들어가서 개념에 대한 보충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본 빈칸학습에 대한 빈칸을 잘 채우고 변형 문제도 잘 풀어서 개념을 확고히 한 다음에 패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본인이 개념에 대한 복습이 뭐 하다면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면 구조도까지 들어가서 2시간 이상 걸리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닉 통합 복습을까지 했으면은 여기서 끝이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수업에서는 수업 구조도라는 처음에 수업을 시작한 다음에 초기 10분에서 15분 동안은 누적 구조도 한 판을 저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이전 회차의 뭐까지 수업의 내용의 키워드까지 다 모아서 한 판의 정리를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차에 나야 진도를 나눕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이전에 내가 지지난주에 향수라는 정지용 작가의 시를 배웠어. 그 다음에 윤은길 작가의 뭘 배웠다? 장마라는 소설을 배웠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뭘 배워야 한다? 음운변동을 배우겠네? 그러면은 음운변동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10분, 15분 동안은 앞서 배웠던 향수와 장마에 대한 뭘 한 뒤, 키워드 정리를 한 뒤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음운변동에 대한 진도가 들어간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 친구들이 앞서 배웠던 내용을 뭐 하지 않고 까먹지 않고 시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주에는 구조도 통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때에는 진도를 빨리 나가서 한 주 정도 여유가 남기면은 그때에는 클리닉 시간이나 다른 시간대에는 통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전 수업에서 한 주 한 주 만들었던 이 구조도를 뭐 한다? 모아서 한 판으로 정교화시켜 만든다. 그 작업을 누가 한다? 학생들이 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수업의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시험들이 한 판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보다 저희 커리큘럼의 최종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해요. 그래서 개념의 시그마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시그마. 저 왜 개념 시그마라고 이름을 정하냐면 이 시그마라는 거는 연속적인 숫자의 합을 다 결합시키고 총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기출 개념, 본인이 취약한 취약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본인을 뭘 만드니까 개념의 시그마를 만들기 때문에 총합을 만들기 때문에 개념 시그마라고 처음에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이 개념의 시그마의 교재는 주요 포인트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출 개념을 얼마나 수록했는지, 두 번째는 중요한 개념을 잘 연계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구조도에 대한 구조도를 통한 복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기출 개념 수록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3개년의 기출은 모두 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소단원의 개념을 처음에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옆에다가 언제 기출이다, 언제 기출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넣거나 옆에다가는 기출에 자주 빈번히 등장했던 것들을 완전 날개 형식으로 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기출을 보고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게끔 기출 포인트 체크라고 해서 기출 포인트를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빈칸학습을 뭐 할 수 있게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게 미니 테스트까지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식으로 중요한 개념을 연계하느냐. 단순히 기본 개념을 학습할 때 이전 교육 과정에서 어느덧 내용들 다 총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다지기 처음에 나왔던 수도랑 개념 학습을 할 때 옆에다가 기출 개념 물론 이 중학 개념까지 연계해서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정의를 싹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기초 개념을 또 다질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중의 함수는 심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상에 대한 포인트를 앞에서 모두 정리를 하고 기초 개념 정리를 하고 작품 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도를 통한 복습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주차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앞부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같이 구조도 판선 통해서 이전 주제 수업을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이 직접 구조도에 대한 작성이 이루어져서 최소한 언제까지? 다음날 사전까지. 그리고 웬만하면 언제까지? 다음날 오후 10시까지는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클리닉 시간대 이후 주중에 클리닉 시간대에 뭐가 이루어진다? 1대1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기본 개념 물론 선생님의 판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기출 선지까지 모두 체크하고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한 판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이 한 판에 대한 개념이 조금 가물가물 뭔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예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단원 기본 개념을 쭈르륵 한 판으로 정의하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몇 학년도 몇 학기 기출, 몇 학년도 몇 학기 기출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판서를 딱 해야 본인이 저번에는 고향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가 완료되었구나. 이번에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출제되었구나.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는 아마도 뭐가 이게 쿨타임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출제되어 있네. 혹은 아직까지 여기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나. 출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적중은 본인만의 적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이 적중을 시켜줬다는 건 보통 대부분 뭐가 그냥 이 천재 문제 중에서 하나 딱 얻어버리고 보통 그런 식으로 적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적중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들어갔을 때 적중이라는 게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적중을 누가 한다? 저도 같이 하는 거지만 누가? 학생 본인 스스로 뭐 하면서 한 정리하면서 우리가 적중이나 예산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재를 제가 마련한 이유는요, 결국은 내신이라는 싸움이 이런 디테일한 개념을 얼마나 시험 문제 풀 때 내리꽂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학생들은 4에서 6주차 되는 시간 동안 이러한 기본 개념을 시험전까지 갖고 와야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내면화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냥 학원에서 풀려는 1200지 천재 문제를 풀어도 이거 문제를 찍거나 혹은 문제를 풀 때 성의 없이 풀거나 하는 이 과정은 절대 내면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다? 본인이 직접 누적 학습을 하고 구조를 만들면서 내면화 하게끔 그렇게 교재로 만들고 학생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큰 활동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린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학생이 오면은 개념에 대한 산출이 이어집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꺼낼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습서, 지도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요구되는 개념을 통 정리하고요. 크게 4가지 하기로 먼저 채우기, 1차 채점, 그 다음에 고치기, 마지막 답지 배부에서 2차 채점까지.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채점하고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 한번 고치고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마무리해서 학생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번 첫 번째 활동이 끝나면 두 번째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앞서 외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를 많이 모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한다? 세 번째 활동으로 뭐 하는 거죠. 어떤 거? 구조작성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 그 다음에 개념의 환원, 마지막 필요하다면 뭐까지? 구조작성을 통해서 개념 보완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신 시간 보면 개강일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먼저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정규 시간이 1시에서 4시,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10시에서 1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편하신 시간대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20분 중에 4시부터 10시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7시에는 오셔야 10시까지 이렇게 끝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시부터 7시에 편한 타이밍에 확정된 시간을 알려주시고 고정 요일, 고정 시간대를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대에 온다라고 픽스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춰 세팅을 다 해놔서 주중에는 클리닉,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정규 내신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강 일정은 알아갔습니다. 3월 2주차 3월 9일부터 개강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쭉 이렇게 클리닉과 정규 수업을 번갈아 반복하면서 학생이 뭐 할 수 있도록 시험장까지 갈 때 내신 개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가실 예정입니다. 혹시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보강이나 학업적인 고민이 있다, 내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같은 번호로 전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저희 대진고 내신 설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첫 시작인 만큼 고등학교 올라온 첫 시작은 굉장히 떨리실 거고요. 긴장도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혹은 본인이 학생이라면 내가 이런 내신이라는 험난한 강을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끝에서 결국 내린 답들과 결론들이 그런 교재에 담겨서 제가 하나의 커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커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도 개인적인 상담이나 문의를 하고 싶어도 학원에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저랑 같이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해결하시면서
학생이든 혹은 학부모님이든 이번에 그 1학기에 이런 험준한 내신이라는 물결을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